저는 의사였지만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질 제한을 실천한 이후 간 수치와 혈당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당뇨는 약물 없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뇨병이 좋아진다. 저자 미즈노 마사토가 쓰고 청홍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치를 낮추다입니다. 모든 질병의 대부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는 혈액 속 포도당의 수치가 올라가고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우리 몸의 모세혈관에 점점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썩어 들어갑니다.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저자는 식단으로 당뇨를 완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미즈노 마사토. 2003년에 의사 면허 취득, 양친 모두가 당뇨병 유전이 있다. 본인이 직접 극적인 변화를 체험한 것을 계기로 당질 제한의 중심인 치료를 시작했다. 현재 암에 대한 비타민, 케톤요법을 실천 중이다. 저서로는 지금 당질 제한이 대단해, 케톤체 생활의 권유 등이 있다. 이제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유아이 병원 당뇨병 내과 외래에서 10년간 당뇨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환자들을 진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간 수치로 말하자면 GOT76, GPT 187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었습니다. 몸무게는 신장 160cm에 77kg, BMI는 30. 의학적으로 병적인 비만체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나면 후식으로 꼭 과일이나 과자를 먹곤 했습니다. 가끔 다이어트 시도도 해봤지만 공복감을 참지 못해 간식을 먹고 폭식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식사 지도를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 모두 당뇨병입니다. 당시 제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만삭인 아내의 배와 제 배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임산부보다 당신 배가 더 나왔네 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배가 들어갔지만 제 배는 여전히 만삭인 그대로였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제 건강 위기를 알리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가 크는 것도 못 보고 쓰러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일대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한 권의 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성형외과 의사인 나츠이 마코토 선생으로 제가 의대생 시절 때부터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마음속 스승이라고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나츠이 선생의 웹사이트에 언제부턴가 당질 제한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뇨병 학회의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은 당질은 섭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지상주의자였던 당시의 저는 한동안 당질 제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불어나는 몸무게의 위기감을 느꼈고 다이어트를 해도 자꾸 리바운드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나츠이 선생의 웹사이트에서 당질 제한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쉽게 살이 빠졌다, 술도 마실 수 있다와 같은 그때까지의 제 가치관을 뒤집는 여러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가짜 요법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이건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직감을 받은 저는 나츠이 선생의 책
탄수화물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를 단숨에 모두 읽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당질 제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치 선생의 당질 제한 스승이신 다카오 병원 이사장 에베코지 선생의 책도 전부 독파하면서 당질 제한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뭔가에 빠지면 무섭게 빠져드는 성향인 저는 일단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지독하게 해냅니다. 너무 극단적이라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지만 당질 제한을 완벽하게 해낸 만큼 그 후의 변화는 매우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11kg 감량에 성공했고 간 수치도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화일로였던 당화혈색소도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몸이 가벼워지면서 움직임이 편해졌습니다. 당질 제한 이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던 것이 당질 제한 이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아침 식사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실제로 점점 좋아지면서 당질 제한의 효과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면 배울수록 이론적으로도 매우 옳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한 기존 요법으로 환자들의 식사 지도를 계속한다는 것이 의사의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래에서 실시한 당질 제한 치료의 효과는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인근 의료기관 가운데 1, 2위를 다툰 만큼 많은 인슐린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당질 제한 치료를 시작하고는 점점 인슐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치료의 경우 인슐린은 하루 10단위 정도밖에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질 제한을 실시하면 그 10배에 해당되는 약 100단위의 인슐린까지도 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와는 효과 수준이 확연히 다르며 그야말로 급이 다릅니다. 고리타분한 칼로리 이론. 여러분은 칼로리, 열량 수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이는 칼로리의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칼로리의 정의는 1기압 하에서 물 1g의 온도를 섭씨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실제 칼로리는 칼로리를 측정하려는 식품을 연소시켜서 결정합니다. 먼저 산소로 채운 밀폐 용기 안에 측정하려는 식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물 안에 넣고 용기 안에 든 식품을 완전히 연소시킵니다. 이때의 물 상승 온도를 측정하여 칼로리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칼로리 측정 방법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면 살이 찌고 빠질 때의 몸무게 변화와 음식의 칼로리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소로 연소시켜 결정되는 음식의 칼로리와 체내에서 일어나는 소화, 흡수 및 생화학적 대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하게 칼로리가 높다, 살이 찐다는 공식은 오랜 세월 확고한 믿음처럼 전해 내려왔습니다. 바람직한 식품 영양 표시는 칼로리가 아닌 당질, 단백질, 지방의 양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영양은 양뿐만 아니라 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체의 에너지 대사와 칼로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근거가 없습니다. 밸런스 이론, 즉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는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균형이란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의 열량 비율로 식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식도 대략 이 비율로 메뉴를 구성합니다.
당뇨병 식단이나 당뇨병 식사 지도에서도 이 비율을 지침으로 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균형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세 영양소가 균등하게 30%씩이 아니고 탄수화물만 60%일까요? 실은 여기서 탄수화물 60%는 주식이 쌀인 식습관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론이나 생리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영양학과 당뇨병에 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에서까지 과거 식사 지침으로 식단을 짠다는 것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 상식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닙니다. 밥을 권유하며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순, 기존 당뇨병 식사지도의 내용이 이중적인 의미에서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방식으로 식사지도를 실시하면 인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순차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수화물로 60% 열량을 섭취해야 하므로 하루 3끼 식사에서 주식을 꼭 섭취하도록 지도합니다. 보통 주식은 쌀, 빵, 면류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 주식은 당질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이 당질이야말로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직접적으로 혈당치를 올리는 것은 당질밖에 없습니다. 단백질도 과다 섭취하면 당신생이라는 현상이 간에서 일어나 혈당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때의 혈당치는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당신생은 체내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간 등에서 단백질과 일부 지방으로부터 혈당을 만들어내는 작용입니다. 일부 당뇨병 환자들 중에는 당신생이 과도하게 일어나 고혈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당질은 혈당치를 직접적으로 상승시킵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흰빵 등 정제된 당질은 매우 급격하게 혈당치 상승 및 인슐린 분비를 일으킵니다. 특히 정제된 당질은 정제되지 않은 당질에 비해 더욱 소화 흡수되기 쉬운 형태이므로 즉시 혈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상승된 혈당치를 떨어뜨리도록 작용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는 것이 당뇨병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2형 당뇨병입니다. 2형 당뇨병은 식후에 올라간 혈당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인슐린이 필요한 양보다 적게 분비되어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고 상승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후생 노동성이 실시한 환자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이토록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은 역시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당질의 과다 섭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형 당뇨병은 당질을 과다 섭취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는 질병입니다. 탄수화물은 보통 당질과 식이섬유를 합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이란 식이섬유가 거의 없는 이른바 흰쌀밥이나 흰빵과 같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식이섬유가 적은 탄수화물은 대부분 당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있으면 혈당치는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작용이 부족하므로 혈당치가 잘 떨어지지 않고 식후에 고혈당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제가 제안하는 식사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병 예비군 및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식의 당질 20g 이하, 암이 있는 경우 일식의 당질 0g 목표, 건강한 경우 일식의 당질 40g. 지금까지 미즈노 마사토의 당뇨병이 좋아진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리뷰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나는 췌장에서 소량의 인슐린만이 분비되는 2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과 함께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발병 초기에는 당뇨인지 뭔지도 모른 채 지독한 피로감과 엄청난 갈증을 겪으면서도 일시적으로 몸 상태가 안 좋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를 버티다 병원에 갔을 때 혈액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당신 죽으려고 작정했냐?고 했습니다.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고 백미,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제한하면서 혈당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피하지방에 인슐린 주사를 놓아야 하는 불편함과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저혈당의 고통에서도 헤어나오고 싶습니다. 저혈당 증세는 겪어보지 않으면 그 아득함을 알 수 없습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이 리뷰에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당질이 풍부한 식사로 혈당치가 상승하면 당뇨병의 지표가 되는 당화혈색소도 함께 높아집니다. 당화혈색소란 과거 1, 2개월의 혈당치를 반영하면서 상승되거나 저하되는 수치로 당뇨병 조절 지표로 사용됩니다. 혈당치가 높으면 당화혈색소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당화혈색소가 높아졌으니 먹는 약 아니면 인슐린을 늘립시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정량의 먹는 약이나 인슐린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많은 당질을 계속 섭취하다 보면 췌장에 점점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라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아포토시스와 같은 과로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자가 인슐린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혈당치와 당화혈색소가 더욱 상승하게 되고 또다시 먹는 약과 인슐린 투여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혈당치를 강력하게 떨어뜨리는 약과 인슐린은 몸에 어떤 반응, 즉 혈당치를 떨어뜨리면서 공복감을 유발합니다.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먹으면 혈당치가 떨어지면서 이에 반응하여 배가 고파집니다. 공복감을 느끼면 뭔가 먹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흐름입니다. 특히 혈당치가 낮을 때의 공복감은 매우 강력합니다. 혈당치를 높이기 위해 당질을 섭취해야 해 라는 강한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먹으면 혈당치가 떨어지면서 이에 반응하여 배가 고파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류의학의 치료는 이러한 반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진단을 받고 너무나 많은 약을 먹고 있습니다. 당뇨약과 인슐린은 절대 당뇨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약물과의 이별,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질 제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래지 않아 혈당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질 제한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서 당뇨 치료와 저탄고지 파트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